문희정의 핫 키워드. 예,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국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네.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하루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랑 케미가 더 잘 맞으시면 혹시 영구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또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네. 자, 지금 홍콩에서 노란 우산 혁명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파가 다시 거리로 나왔다 하는데 말이죠. 이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고 한다면은 이면에 담긴 의미가 뭘까 궁금해져서요. 네네. 네, 왜 이렇게 인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8일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네네. 자, 홍콩도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22,800명이 참여한 이번 많이 차이 시위는 나네요. 예. 그렇죠. 예.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2014년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민간인권전선과 야당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범죄인 인도 반대, 행정장관 캐리람 사퇴. 홍콩 도심에서 입법회 건물까지 약 2.2km를 4시간에 걸쳐서 행진을 했는데요. 예. 자, 이런 시민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 측은 시위 참여 인원이 적고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7월 말까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지난해 홍콩 여성이 대만 여행 중에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있었죠, 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남자친구가 홍콩과 대만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까닭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그러자 홍콩 정부가 중국,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법안이 정말 그 액면 그대로 그 명분대로 운영될 것인가 여기에 네네. 의문 부호를 찍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반체제 인사라든지 또는 인권운동가의 중국 본토 송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 용의자는 물론이고 중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범까지 중국 본토로의 인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데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네네. 내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장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얼핏 보면은 홍콩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어느 법이든 악용될 소지는 항상 다 가지고 있는데 네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한 홍콩 시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토의 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아이가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015년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판매한 람 원키라는 이 사람이 당시 금서 판매 혐의로 중국으로 연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5개월간 독방에 감금된 채 정신적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안 통과를 우려해서 지난 25일 대만으로 미리 망명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 재계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현지 미국 상공회의소는 관련법이 통과돼서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 기업인들이 체포돼서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이 세계적 무역, 금융의 중심지라는 홍콩의 명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계가 좀 힘 있는 곳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홍콩 정부 측의 반응이 상당히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데요. 탈세,
증권 범죄, 금융사기, 정보보안 등 9가지 경제 범죄는 범죄인 인도 대상에서 삭제하겠다라고 예.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네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래서 상당수 재계 인사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홍콩 중국 본토 얘기할 때 보면 일국 양제. 하나의 중국 이런 것이 서로 좀 대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쨌든 홍콩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 폴리로 씨는 홍콩인들이 중국으로 보내져 법정 해설 위험에 처했다.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적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들의 편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이 처한 정치적인 현실,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한 홍콩은 특별행정구죠. 예. 그래서 일국 양제가 뭐냐면은 한 나라 두 가지 체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토에 적용돼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홍콩에는 영구히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 양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2047년까지 사법 자율권이 보장되는 있지만 현실은 이 친중국 성향의 행정장관이 통치하고 있어서 중국의 노골적인 간섭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요구에 대한 탄압이 강경한 상황이거든요. 아, 일종의 조선 총독부 체제를 운영하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요? 예. 그 행정장관의 성향이 뭐 어떻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행정장관을 다른 성향의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실 텐데 원칙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독립을 원하는 성향의 행정장관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한 행정장관은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이 되는데요. 간선제요? 네. 예. 근데 웃긴 게 이 선거위원들 역시 24만 명 정도의 소수의 유권자에 의해서 또다시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중 간선제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 직능별로 유권자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국 중앙정부의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당연히 홍콩 내부에서는 직선제 요구가 높아졌고요.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서 수용하는 척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 2, 3인을 내보내면 홍콩 시민들은 이들 중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선제로 겉멋만 바뀔 뿐 그 누가 되더라도 당연히 친중국 성향일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선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노란 우산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2014년에 100만 홍콩인이 79일 동안 거의 매일 정부 청사와 의회, 금융기관이 밀집한 홍콩의 중심지 센트럴 도로를 점령했지만 네네. 결국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그 노란 우산 혁명이 났을 때 그 시위대 중에서 We will be back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보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있어서 홍콩의 상황을 우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오늘 그 YTN 라디오 11주년 개국특집 이벤트로 전진영 앵커 대신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발 새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인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는 과연 누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문희정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감을 잡으셨습니까? 네, 이분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분 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분을 감히 YTN 최고의 터미네이터?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이네요.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거의 윤호님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신데, 이 정도면은 YTN 계속 그렇군요.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푸짐한 선물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